구청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데요. 서둘러 신고가 들어온 곳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발견 장소가 어디죠? 어떻게 신고가? 경찰차로. 예. 저희도 입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 서에서 경찰서에서 그냥 데리고 오신 거예요? 따로 뭐 말씀해 주신 건 없고요. 뭐 그리고 누가 뭐 데려오셨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네, 경찰관분이 데려오셔가지고. 아, 그래요? 녀석이 늦은 시간에 어쩌다 가족의 손을 놓쳐버렸을까요? 우선 인식칩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칩이 있다면 가족을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칩이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예, 네. 제 마이크로 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구청에서 리더기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됐고.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보호자를 찾아줄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 녀석은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고 마냥 해맑기만 한데요. 우차, 우차, 우차.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유기견 신고 때문에 24시간 내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원래는 당일 오전 9시부터 00시까지 구조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간 활동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지는 않아도 간혹 새벽 시간대에 사고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시간대에는 사실상 해당 관할 구청 당직자분들이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한창인 또 다른 곳. 이번엔 새끼 강아지 2마리가 건물 지하에 은신해 있다는 구조 요청을 받고 왔는데요. 이게 밥 주시던데. 근데 강아지가 없어요. 밤만 되면. 어제도 이 시간쯤에 왔는데 어제는 이거보다 좀 더 일찍 왔는데. 며칠째 이곳에 와보지만 오늘도 녀석들은 또 다시 모습을 감춰버렸는데요. 예, 없어요. 네요? 여기 똥 있잖아요. 저쪽도 있어요. 뒤쪽에도. 그러니까 강아지가 있었다는 흔적은 있는 거죠.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지. 안타깝지만 이곳에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른 곳에서도 쉴 새 없이 구조 요청이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동 거리가 하루에 엄청나시겠어요? 네, 보통 200km, 평균 200km 정도 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날은 뭐 식사하실 시간도 없겠어요? 그런 날은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드네. 새벽 내내 이어지는 구조 작업. 이번에 구조 요청이 들어온 곳은 소방서인데요. 아이고 이뻐. 아이고 좋아 죽어. 아이고 좋아 죽어. 일로 일로. 나가자. 일로 일로. 그렇지. 일로 일로. 낯선 사람을 보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녀석. 그렇지. 우와, 나면 되잖아. 다행히 캔넬에서 꺼내주자 금세 경계심을 풀고 곧장 구조대원을 따라 나서는데요. 에이 신나. 하지만 차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발버둥을 치는 녀석. 무서웠어.
아유, 됐어. 차 문 여니까 갑자기 막 엄청 겁내하네요. 불안해하는 녀석을 꼭 안아주며 달래줍니다. 근데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아닌 것 같아요. 장안동 이쪽에 자동차 부품 상가 쪽에서 찾았거든요. 그냥 신고자 그냥 지나가는 행인 신고에 의해서 출동해서 잡아왔어요. 녀석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 덕분에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도심 속 유기견 구조 작업. 낮 시간엔 구조 요청이 더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유기견 신고하셨다고요. 지금 현재 보호 중이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알겠고 지금 방문 예정이고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바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초록색 집 도착했거든요? 데리고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도심에서 발생하는 구조 요청은 이렇게 시민분들이 보호하고 있다가 구조팀으로 인계를 해주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작성 좀 해주시고 강아지는 제가 받을게요. 네. 알았다. 무서워. 요 녀석 잔뜩 긴장한 표정이네요. 혹시라도 길 위에 그대로 뒀다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데요. 이뻐. 길가에 혼자서 계속 그 차도 옆에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서 있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니고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제가 데리고 있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다시 그 자리에 두던가 아니면 저한테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두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데리고 있었어요. 구조된 녀석들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녀석들이 도착한 곳은 한 보호소. 보호소 안엔 이미 많은 유기견들로 가득합니다. 품종견으로 불리는 아이들부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까지. 특히 들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야생성이 있고 몸집이 커진다는 이유로 입양도 쉽지 않다네요. 영문도 모른 채 이곳으로 온 녀석들.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익숙한 탓인지 보호소에 도착해서도 구조팀에게 가만히 안겨 몸을 맡기는데요. 구조된 개들은 바로 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별도의 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환경이 얼떨떨하기만 한 녀석들. 잠시 가족의 손을 놓친 것이길 바라길 뿐입니다. 보호소로 처음 들어온 녀석들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하루 들어와서 애들이 안정을 시키고 혹시라도 이제 잠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다음날 아이들 건강 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 여부 판단해서 멀쩡하면은 예방 접종 후에 각 이제 크기에 맞춰서 각자 계류장으로 가고, 혹시라도 이제 어디가 안 좋거나 아픈 애들 있으면은 이제 병원 입원실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각각 체구에 맞는 계류장으로 이동을 하는 아이들. 소형견들은 실내에 마련된 계류장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녀석. 이곳에 오기 전까진 예쁜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녀석들은 이름 대신 입소 날짜가 적힌 숫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안타깝게도 유기견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만 해도
무려 13만 400여 마리. 이곳 보호소에도 많은 유기견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아지, 고양이 합쳐서 그래도 한 3, 4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강아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강아지가 80~90%라고 보시면. 하루에도 수십 건씩 걸려오는 구조 요청과 문의 전화로 사무실 또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분주하게 업무를 처리 중인 그때 한 여성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강아지 찾으러 왔는데 연락 주셨었나요? 네, 어저께 인거 왔다고.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으러 왔다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공고를 발견하고 바로 달려왔답니다. 보호자가 기다릴세라 한달음의 아이를 찾으러 계류장으로 달려가는 직원. 이 녀석 잠깐이지만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가족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요. 맞아. 반려견을 보자 울음을 터뜨리는 보호자. 열무야. 혹시 어쩌다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문을 열어놨는데 그냥 나갔어요. 그거 찾았는데 저기 당근 막 그 친구가 올렸거든요. 거기서 누가 올렸나 봐요.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일로 왔다고 해서 저녁에 전화했더니 못 찾아간다고 그래가지고 당장 지금 일어나서 잠도 못 잤어요. 얘 때문에. 아이랑 같이 감사합니다. 이젠 열무랑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이분 역시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으러 온 걸까요? 한참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요 아이고요. 조심스레 건네받아 품에 안으니 그 녀석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동안 사람의 손길이 많이 그리웠나 봅니다. 봉고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입양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보니까 나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쓸개골도 안 좋고 이런 애들은 거의 입양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왔죠. 10살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버려져 지금껏 입양 문의조차 없었다는 녀석. 지금이라도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니 정말 다행인데요. 특히 강아지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랑도 받고 건강하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녀석도 새로운 가족이 무척 마음에 드는 눈치죠. 수고하셨어요. 잘 키울게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사람. 강아지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진짜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게 막 쉽게 결정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입양하게 됐어요. 아이고, 요 녀석도 무척이나 얌전하고 순하네요. 첫 반려견과의 만남,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고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요. 일단 병원 들렸다가 예방접종 되는지랑 확인해보고 오늘 가서 좀 많이 먹이려고요.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잘 해서 오늘 아침부터 왔어요. 이렇게 하루에도 많은 유기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만
사실 단 한 번의 선택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호소의 공고 기간은 약 20일. 만약 그 기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녀석들은 안락사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호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기견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정을 알 리 없이 마냥 해맑기만 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사람 손 같은 걸 많이 타던 애들이고 하니까 저희가 뭐 많이 뭐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너무 많은 개들도 있고 하니까 여건상 그게 힘들어서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파요. 한때는 누군가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비참한 운명 앞에 놓인 유기견들. 녀석들에게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날 오후 보호소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 이내 바쁜 걸음으로 곧장 사무실 안으로 향하는데요. 얘는 어때요? 다 확인은 99. 네, 확인을 해봐야 돼서. 네네네. 그죠? 이 친구 지금 인계됐어요? 공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고관절 탈구 같은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고관절 탈구 있으면 그냥 데려와가지고 수술 해가지고 입양 보낼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고관절 탈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뭐 성급병원에 요청을 해서 하시던지 해가지고. 그런데 두 분은 어디서 오신 거죠?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유기견들을 저희가 데리고 입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아픈 아이들 치료를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유기견들을 데려가 새롭게 입양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와. 먼저 계류장의 아이들부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어때요, 성격은? 착하고 밥은 잘 먹어요? 기침 이런 거 없고요. 특이사항 없고 뭐 많이 크게 짖거나. 요 녀석은 믹스견의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지금껏 입양이 힘들었다네요. 시추네요. 이 친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외상으로는 뭐 골절 소견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그러게요. 다리가 아픈 건지 밖으로 나와서도 주저앉아 좀처럼 걷질 못하는데요. 아예 못 써요? 걷지 못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입양을 하시지 못한 잔류되어 있는 친구들 위주로 저희 쪽에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녀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는데요. 많이 말랐는데 이거 버리기 전에 미용하고 버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많이 말랐어요? 많이 말랐어요. 네, 매우 많이 말랐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등뼈가 다 지금 척추뼈가 다 보이고 고관절도 다 튀어나온 상태예요. 영양적으로 많이 지금 빈혈이라든지 그쵸? 영양 결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모두 착하고 순둥순둥할까요? 길고도 짧았던 보호소의 생활을 끝으로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아직은 어리둥절한 모습. 이 녀석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별탈 없이 모두 무사히 도착 완료. 오자마자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반려견이 되기 위한 첫 관문으로 먼저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각종 검사를 진행합니다. 혹시 모를 잠복기에 대비해 입소 후 2주 동안은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해줘야 한다네요.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새로 들어온 애들은 2주 동안 격리를 시킨 다음에 2주 동안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한 후에 저희 병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애기 한 번만 더 하자. 예, 한 번만 더 하자. 다양한 검사를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녀석들은 이곳에서 수술까지 함께 진행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마친 후에야 입양을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겠는데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센터를 찾은 설쌤. 너무 귀여워. 애들 지금 자기 집 한다고 저기 도망갔어. 안녕.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고양이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설쌤, 강아지 보러 가셔야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를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서 소독을 좀 잘하고. 들어주고요. 네. 네. 야. 스타리라라따.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은 청결한 내부 공간. 유기견의 건강을 책임질 각종 의료 장비까지. 이야, 정말 웬만한 병원보다 훨씬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도 안쪽에 못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일반 진료를 받아도 안쪽에 이제 처치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못 보고. 예. 그리고 뭐 여기 입양센터 온다고 해도 바깥만 보실 텐데. 그렇죠. 사실 저는 진짜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네. 이 정도면 진짜 일반 병원들보다 솔직히 좀 좋을 수 있어요.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 진짜 좋아요. 애들 막 입원장도 아유.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어도 혹시 아픈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그런 걱정 스탑!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찾아보니까 걱정 1번이 건강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유기견 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다 치료해서 나가잖아요. 거의 다 치료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 걱정은 솔직히 뭐 펫샵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걔네들은 전염병 걱정, 뭐 기생충 걱정 있는데 여기서 가는 아이들은 더 걔네들보다 건강 걱정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혈액 검사라든가 들어올 때부터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항체가 검사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뭐 질환이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 치료를 해가지고 다 이제 입양을 준비하게 되죠. 한땐 생사조차 불투명한 녀석들이었지만 이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아픈 몸은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얘가 아들이에요? 예, 아들이. 예. 하원 시합이 그러네. 마비가 있구나. 예. 처음에 왔을 때 이게 긴급 구조 동물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래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저희가 맞춤형 휠체어를 제작했어요. 유기견으로 길을 떠돌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델이. 지금은 건강도 되찾고 몰라보게 밝아졌다는데요. 만약에 이런 센터 없었을 땐 사실 아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없었겠죠. 죽었겠죠.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알라스를 했겠죠. 네. 저희 무화라고요. 네. 이 녀석은 할아버지. 아마 무화는 아마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오히려 이런 얘 무화 좀 잘 무화 좀 잘 찍어주세요. 아니 사람한테 상처받은 아이인데 말년이라도 좀 사람들이 보다듬어줬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성격 되게 좋아 보이고 차분하고 한데 마지막에 좀 이렇게 돌봐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좋겠다. 보호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상에 혼자 남겨졌던 무화. 설상가상, 호흡기 질환에 감염돼 생사마저 불투명했었는데요. 밤낮 없는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이제는 건강을 회복한 녀석. 무화에게도 꼭 좋은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모든 치료를 마치면 비로소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을 준비를 하는데요. 옳지. 안녕. 사진 찍는구나. 칙척이에요. 칙촉이요? 네. 입양 가려고 사진 찍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칙척이는 작년 10월에 구조가 됐고요. 근데 구조가
당시에 심장사상충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임시보호를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양 가려고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구나. 네, 입소 당시에는 입질도 심하고 특히 남자분한테는 너무 예민해서 저희 손도 못 댈 정도였거든요. 네. 이 친구가 남자분한테도 안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교도 많고 지금은 낯선 사람한테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잘 안겨있는 편이에요. 센터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사회화를 비롯해 만약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전문가를 통해 행동 교육을 한 후에 입양을 보내고 있답니다. 또한 봉사자들과 매일 산책까지 한다니 이 녀석들 아주 제대로 호강하네요. 설쌤도 1일 봉사자로 함께 산책에 나서보기로 했는데요. 아유 착해. 소라 너는 처음에 임시보호 하시거나 유기견 처음 입양하신 분들이 무조건 산책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산책하다가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네스가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기견 산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하네스와 목줄을 함께 착용한 후 리드줄을 결합해 주세요. 반려견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코스 산책. 요 녀석들 산책 매너도 아주 베리 굿인데요. 입양을 할 땐 이렇게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네요. 입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산책 같은 거 미리 해본다거나 할 수 있어요? 아, 예.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만남 갖고 아이들하고 직접 산책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입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유기견 키우는 거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유기견을 키우겠다는 좋은 마음 우선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이렇게 산책도 하다 보면 더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데리고 가서도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 같아요. 혹시라도 유기견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원봉사를 신청해 여러 아이들을 만나본 후 입양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한편 사무실에선 입양 상담이 진행 중인데요. 익숙해지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은 친구거든요. 현재 4.1kg 정도 되고요. 요거 공고 같은 거는 미리 보셨죠, 선생님? 마침 오늘 입양을 가는 녀석이 있나 보네요. 다른 동물은 지금 말티즈 키워보셨다고 했는데 13년 키워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자연상 얼마 정도 됐어요? 하늘로 떠난 지? 2년, 3년 됐어요. 아파서 병원으로 입원해서 장기 부재 시에 관리해 주실 분은? 그러면 아빠가. 맞아, 그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또다시 아이들이 파양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입양 상담은 매우 꼼꼼하고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여러 번의 상담 끝에 드디어 우디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네요. 우디. 그래도 강아지 계속 이제 코알라 케어라고 해가지고 이 가슴 소리, 심장 소리 들으면 아이들이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엔 조금 낯설어하나 싶더니 이내 긴장을 풀고 편하게 안겨있는 녀석. 좋아. 내 보호자가 되는 걸 허락하겠어. 오늘은 특별히 설쌤도 함께 우디의 입양 상담을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어색하지. 어색하지. 너무 이뻐요. 네. 저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사실 원래는 믹스견을 좀 좋아했고 믹스견을 키우고 싶었고 그리고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한 3, 4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 아이가 그냥 딱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보는 순간. 네네, 이다 해가지고 한 우디다. 2, 3일 고민하고 연락했어요. 사실 우디는 긴장하거나 흥분을 하면 한쪽으로 뱅뱅 도는 습관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도는 친구에 관련돼서는 입양 문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걱정이에요. 네네.
제가 이제 유선으로 문의하셨을 때 이제 도는 행동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오시고 나서 좀 실망하실까봐. 그래서 많이들 취소하셨어요. 실제로 보러 오신다고 상담하시다가도. 근데 이제 오셔서 괜찮다고 하고 또 보시고 또 이렇게 또 한번 그래도 꾸준히 좀 살펴보시고선요. 네.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내가 입양 공고 글에도 써있긴 했는데 일단 와서 보자 해서 어제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제가 그 선행 운동 한다 뭐 그건 거를 모르고 봤을 때는 전혀 모르는 정도로 괜찮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우리가 서클링이라고 부르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사실 우리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증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뭐 내과적으로 건강상이나 이런 거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마음이 안정되고 좀 더 소통을 하면서 친해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입양 가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우디야, 이젠 아무 걱정 없이 보호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렴. 유기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번엔 서울의 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얘 췌장염은 다 됐는데 여기 아직 중성화 수술한 데가 좀 그렇고 구조해올 때 푸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활력이 없어서 아이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췌장 치료하고 많이 활동력도 좋아진 상태예요. 구조 직후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녀석들. 오늘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네. 네. 애플이 오늘 종합이랑 코로나 주사 2개 맞을 거예요. 네. 섞어서 네. 한 대로 맞추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누가 나를 찔러. 누가 나를 찔러. 따끔하게. 아유 잘했다. 주사 되게 잘 맞네. 그럼요. 되게 잘 맞네. 보호소의 안락사 명단에 올라와 있었던 애플이. 네네. 웬만하면 좀 아픈 아이, 좀 덩치가 큰 아이, 그리고 품종이 아닌 아이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품종과 덩치에 관계없이 모든 강아지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말고요. 요 녀석들은 또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격한 환영으로 신참들을 반겨주는 녀석. 이곳이 바로 새로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아이들이 지낼 보금자리입니다. 금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녀석들. 그런데 얼핏 보기엔 애견 카페 같기도 한데 여기는 대체 어떤 곳인가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유기견들이고요. 이 아이들을 구조해서 치료해서 입양을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견 카페와는 달리 이곳에서 지내는 녀석들은 모두 유기견 출신으로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유기견 입양 카페라는데요. 요요 사랑스러운 녀석들이 있는 곳에 설렘이 빠질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얘기는 뭐야? 얘 북한산에 데려온 들개예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애기다. 완전 애기예요. 이뻐라. 어이 무셔. 몇 개월이에요? 추정 나이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이는 게 네. 애들 표정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와보면 네. 그냥 애들 놀러 온 건가? 네. 아 그런 느낌이 느낌이셨다면 들어요. 네네 네. 정말 좋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다 유기견인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지금 다 그냥 입양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전부 반려견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우리가 꼭 어렸을 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강아지들도 많이 보고요. 봉사자들 계속 바뀌니까 진짜 여러 사람들을 사회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냥 막 펫샵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집안에만 꽁꽁 싸매고 있다가 밖에 나가면 무서워서 막 짖고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사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얘랑 같은 전 케이스가 있어요. 북한산 들깨 향로봉에서 구조하는데 여기서 2달을 겪었어요. 1kg에 왔는데 11kg가 돼서 입양을 갔어요. 2달 만에. 들깨였어요. 향로봉 구조. 근데 너무 잘 살아요. 카페에서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다 보니 일부러 교육하지 않아도 사회성은 100점 만점에 100점! 촬영 도중 등장한 한 가족. 애몽이 너무 멋있다. 애몽이를 보자 모두들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이 애몽이 보니까 입양을 진짜 잘 보냈구나 싶어요. 너무 좋네요. 애몽이 이리 와. 유기견이었지만 지금은 든든한 가족이 생겼는데요. 입양하신 거죠 지금?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신바. 여기서는 애몽이라고 불러대는데 애몽이라는 이름이 저는 어쩐지 슬퍼 보여요. 그러네. 동물의 왕이 되라고 저는. 버려진 상처 때문이었는지 구조 직후 밥을 며칠씩이나 입에도 대지 않아 사람들을 애태웠던 녀석. 하지만 이젠 사랑스러운 반려견으로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원래 엄마는 개를 아주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네. 만지는 걸 잘 못하셔서 엄마가 네. 아빠나 저나 제 동생은 개를 좋아해서 항상 키우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못 키웠었어요.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애들은 감히 얘기도 못하고 엄마한테 네. 전 걔를 택할래 엄마는 택할래 그랬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아빠가 간곡한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너무 멋있으시다. 제가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해서 네.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입양을 하나 싫어하니까 네. 와이프가 싫어하니까 근데 요즘은 더 위하고 더 좋아요. 네. 식구들이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내가 양보를 잘하고 저는 절대 이렇게 반대했었거든요. 못 키운다고. 그런데 셋이 모여서 너무 막 행복해하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저렇게 행복해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제 셋이서 너무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못 갔거든요. 셋이서 너무 행복해하니까 아우 잘했다 내가 양보를 잘했다. 입양 후 신바로 인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가족. 신바야,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을 지켜줘. 얘가 우리 가족에게 주는 행복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제가 주지 못하는 행복을 얘가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카페에서는 유기견을 위한 입양 파티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물론 평소에도 얼마든지 입양이 가능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이라네요. 강아지들이 사실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특정 장소에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입양 파티를 좀 크게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들. 이 녀석들은 사실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데요. 애니멀 호더의 가정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세상 밖을 보지 못했던 녀석들. 구조부터 입양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유기견이어서 더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두 아이들에게 안 좋은 기억들도 좀 없애주고 또 반려견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가족들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닌 반려견으로 녀석들 모두가 따뜻한 집밥을 먹는 그날까지 새나게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새나게 꿀팁! 유기견 입양을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건강 문제. 입양 당시에는 건강했다고 해도 생활하면서 사고나 질병, 이렇게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 보험료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강아지가 다치면 입원이나 통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요. 또 강아지가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 등의 반려동물 배상 책임도 보장이 됩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센터를 비롯해 서울 시내 12곳의 기관에서 가능하며 입양 당시 발급받은 동물 등록 번호가 있어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험료 무상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입양하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료와 간식, 장난감 등으로 구성된 축하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절차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새나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견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건강이 나쁠 거다, 행동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요.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